네, 안녕하십니까. 유한양 헬스터입니다. 나는 2023년 12월 31일 은퇴할 것이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즐겨 듣는 라이브 방송 초짜 프로님이 오늘 또 저에게 즐거움을 주셔가지고 삽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라이브 방송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 은퇴 종용 유튜브계의 유재석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네요. 게다가 이분은 또 부부 유튜버예요. 그래서 모가살림 오늘 양배추 스테이크 깔끔하게 구워가지고만 먹었습니다. 양배추를 구워 먹는다는 게 사실 알지 못하고는 쉽게 뭐 할 수가 없는데 굉장히 맛이 좋더라고요. 뭐 기름 튀긴 맛이죠. 이 양배추 스테이크 다른 뭐 소스 안 바르고 그냥 생으로 양배추를 튀겨 가지고 퇴근하고 바로 뭐 불릴 시간도 없이 그냥 잘라 가지고 바로 흡입했습니다. 자, 어제 장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13403 13,403포인트 2.5%나 상승했네요. 나스닥 100도 2.5% 상승해서 나스닥 기술주가 나스닥 지수가 전체적으로 상승했다. 게임스탁의 어떤 느낌적인 느낌, 그런 어떤 헤지펀드와 어떤 개인 세력 간의 다툼을 털어버리고 상승을 했는데 이 상승이 왜 의미가 있냐? 많이 상승해서 그렇습니다. 많이 상승해서 생각보다 많이 상승을 했어요. S&P는 1.61% 상승을 했고 아마존은 4% 이상. 저의 시드가 초짜님 같은 경우는 애플을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계시지만 저는 아마존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3% 이상 올라줬고요. 애플은 1% 이상 올라줬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나머지 ETF들, 뭐 반도체, 신재생, 아크, 러셀까지 2% 이상 올라줬기 때문에 흐름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지금 장전의 선물지수도 거의 0.5% 이상씩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느낌 좋습니다. 그리고 환율 자체도 변동성 없이 1110원대 왔다리 갔다리 20원대에서 왔다리 갔다리 해주고 있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하락분보다 더 큰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의미 있는 반등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다음 ETF 확인해 볼게요. 소매업체 ETF가 하락을 많이 했고 소셜미디어와 반도체는 3%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소셜미디어랑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 주간 하락분이 0.18% 그러니까 소셜미디어는 0.18% 상승한 채로 마감을 했었고 반도체는 마이너스 1.09% 하락한 수준에서 저번 주 주간 흐름이 마무리가 됐었거든요. 근데 월요일 날부터 3.84% 그리고 소셜미디어는 3.54% 상승을 해버렸기 때문에 의미 있다. 반도체 가자 오케이 퀄컴 초짜님 좋아하죠. 퀄컴 들어와 오케이. 그리고 러셀 2000 그리고 러셀 소형주 중에 뭐 성장주 위주로 올라가고 있고 저번 주 하락분보다 이것도 일간 상승이 높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러셀 2000도 오케이 고 해도 되겠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녀석들 아크 인베스트에서 ARKK 혁신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얘네들 큰 폭으로 주간 상승을 넘어버렸어요. 얘네들도 상승 기류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 저번 주에도 0.59% 상승했는데 어제 3.8% 상승폭을 보여줬고요. 클린에너지, 아이클랜, ICLN 상승폭 만회하고 있는데 요건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았는데 아직 뭐 매도할 생각은 없고요. 또 꾸준하게 가져갈 겁니다. 네, 왜냐하면 얘들이 바이든 정부에서 큰 이제 부양책을 하나 더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화당 의원들과 또 접촉을 해가지고 뭐 이래저래 뭐 쇼 보고 있는데
잘 안 되더라도 한 번은 통과를 시킬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클린 에너지도 상승을 하게 되겠죠. 러셀하고 반도체 크게 상승해줘서 굉장히 땡큐. 애플은 저번 주에 6.3%나 조정을 받았는데 일간 지수로 1.65% 정도. 왜냐하면 저번 주 하락폭은 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보였었죠. 실적 발표 후에. 실적 발표 전까지 올라와 줬기 때문에 힘든 레이스를 펼쳤다. 거기에도 조금 휴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아마존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올라가고 있다. 얘들이 게임스탁 사태 때문에 살짝 주춤했고 SE는 다시 상승 추세로 반등을 해줬습니다. 퀄컴 반도체 아주 좋았고요. 오늘 첫자님이 애플 얼마 정도 오를 거냐고 물어보길래 한 0.9% 오른다고 찍어줬습니다. 뭐 설마 맞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예. 그냥 오늘 빨간색일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50만 불을 가지고 2023년 12월 달에 이 포트를 가지고 50만 불을 달성을 할 겁니다. 현재는 30만 불대 30만 불을 어제 이제 다시 또 올라서 줬죠. 그래서 50만 불이 되면 올웨더 포트폴리오로 불리는 RPAR ETF로 전량 갈아탈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분을 가지고 은퇴 자금을 쓸 거예요. 평균 수익률은 10% 정도가 안 되지만 변동성 자체가 워낙 적은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감 있게 은퇴 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RPAR은 주식 25% 그리고 장기 채권, 그 다음에 장기 채권이 한 35%, 그 다음에 원자재, 금 포함한 원자재, 그리고 TIP, 물가연동체, 요거를 각각 비율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디플레이션이 오든 인플레이션이 오든 주식이 상승하든 떨어지든 간에 항상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검증된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RPAR은 레버리지를 활용을 함으로써 1.2배, 그러니까 약 한 원래 자금의 한 20%를 채권에 투자를 더 함으로써 변동성을 줄이는, 그러면서도 수익률을 극대화시켜주는 그런 ETF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운용 수수료는 존재를 하고요. 그거 비용을 주더라도 개인이 자산 배분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굉장히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제가 사실 6대4 포트폴리오로 시작을 했는데 6 주식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 20%씩 담았었어요. 6대4 비율로 했었는데 쉽지 않더라. 자, 아무튼 뭐 완벽한 포트폴리오는 없기 때문에 본인의 판단대로 잘 공부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한양 행스트였습니다.